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젊은이들 중에서요, 애써 이것을 벗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아마 지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에 나온 한 사연인데요. 40대 여자 요가 강사가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의사인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잘생긴 눈매, 그 서글서글한 눈매에 금방 빨려들어서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충격이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개월 동안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써서 제대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거를 시작하면서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눈은 정말 잘생겼는데 치열이 너무나 불규칙했고, 그리고 잇몸이 두꺼워서 아주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비호감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걸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아침에 모닝키스를 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남편을 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서는 창피하다는 핑계로 불을 끈 상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은 이혼했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이렇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오래 쓰다가 벗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마기꾼이 뭔지 아신가요? 글쎄요. 마기꾼. 이 마기꾼은요, 마스크 그리고 사기꾼, 이게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마스크를 쓴 사기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마스크를 벗으면 훨씬 더 잘생겨 보인다든지 훨씬 더 못생겨 보여서 충격을 받을 정도의 반전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마기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외모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덜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네. 일반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카디프대에서 작년이죠. 2021년에 4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쓴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 반을 마스크로 가리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그런데요, 마스크를 쓴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의료용 푸른색 마스크를 쓴 남자들은 더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용 마스크가 그 남자를 의료인과 연관시키는 상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 하면은 질병과 연관돼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의 매력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그 매력도가 올라가는 반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전문가들은요,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을 가리면 우리 뇌가 나머지 반을 상상을 해서 요걸 채워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과잉되게 평가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마스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과정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코로나 전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 대책이었죠. 동의하시죠? 네. 예, 분명히 방역 대책이었습니다. 그럼 개인에게도 이런 방역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나 정부 그리고 경제 주체들도 이런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잘 아시는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푼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푼 거죠, 시중에.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서 거의 제로 금리 상태까지 만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양적 완화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서 실제로 경제가 어느 정도 방어됐습니다. 경제 위기가요.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는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사실은 생각보다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 엄청나게 풀린 돈이 생산 현장으로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산시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화된 것입니다. 투기자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각종 자산, 그러니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 요즘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NFT라고 아시죠? 네. 이런 시장까지 엄청나게 거품이 끼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그 거품은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의 안개가 걷히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비대면과 연관이 되죠? 네. 비대면이죠? 네. 자, 이 비대면은 또 온라인과 연관이 되죠? 네. 예. 온라인 경제라고 그렇죠? 만약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면이 될 가능성이 많죠? 물론 비대면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면은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경제다. 오프라인이다. 물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100% 바꿔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석학 계시죠? 이어령 교수님은 디질로그라는 말씀을 하셨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상호 공존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일반적인 모습은요. 자, 그런데 비대면과 온라인, 마스크 경제 이때 혜택을 본 산업과 기업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대면과 오프라인 이 분야의 산업과 기업들은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투자도 어디로 흘러갔느냐 아시겠지만은 온라인 기업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크 기업, 그 중에서도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뭐 끝이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구글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면은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기업들, 우리나라에 오면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민 같은 기업들이요. 물론 또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요. 이런 기업들, 소위 말하는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급성장, 충격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면 오프라인 중심 기업들은 테크 기업과 대비되는 곳인데 어디냐?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당장 대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계 기업들은 침체를 하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 안개가 걷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경제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업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빅테크 기업들은 아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잘 나가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요 최고치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들이 많거든요. 물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중국 정책과도 맞물려 있지만서도요. 그리고 많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최고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개 거치면 마스크를 벗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기업들은 그동안에 형편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날개를 다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행, 항공, 서비스 쪽에서도 아마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보는 기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면 기업과 비대면 기업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서로 상호 공존하는 디지로그가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각각의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네이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카카오는 어떻게 될까? 쿠팡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계기, 이것도 좀 우리한테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요? 당장 우리한테는 투자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이 아닌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양적 완화를 줄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닌 반대로 양적 긴축, 돈을 걷어들이고 금리를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속도가 중요하지만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가장 위험한 경제적인 현상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잖아요. 지금 우리
10,000원 안 주면 점심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도 지금 체감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도적보다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경기가 침체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더 무섭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이제 방역 대책이 끝났는데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특히 유가 상승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경제의 기본 틀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은 경기 변동입니다.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자본주의 본질입니다. 이걸 침체기라고 하고 이걸 회복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침체돼가지고 회복돼서 침체하고 있는데 이때 침체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된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했느냐? 정부에서 돈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침체된 걸 막았다.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을 풀어서 막은 거죠. 금리를 낮춰서 막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를 우리는 고원, 우리 개마고원 할 때 고원 아시죠? 고원 경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원 경기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만은 다르다. 안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안 떨어진 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돈이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기술 개발에서 그렇다. 이번만은 다르다라고들 얘기를 하면서 자꾸 부추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원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침체가 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요. 고원 경기가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경제를 간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경기 침체는 훨씬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침체라고 한다면은 이건 공황이라고 한다. 우리 옛날에 경제공황,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아시죠? 이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게 되면요, 모든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안개가 걷히면 모든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 침체가 아닌 공황까지도 갈 수가 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저도 이런 전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해야 된다.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빚이 진 분들은 빚을 갚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질 때 좋은 정말 우량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지금 오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 없지만은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코로나19 때 어려웠던 기업들이 다시 잘 나갈 수도 있고, 코로나19 때 아주 좋았던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물론 코로나로 좋았던 기업들이 계속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잘 나간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요. 못 나간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적당하게 기다릴 수 있다면요, 저는 반드시 반전의 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들 때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내는, 화이팅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